또 제 외모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것처럼 저는 산드라 벤슨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코어 테크놀로지스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네, 인프라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립건축과학연구소 이사회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 부문에 우리가 과학을 적용을 하고 특히나 인프라 건설에 기술을 적용하는 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여가 시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30년 넘게 이 산업에 몸담아 왔는데요. 30년, 네, 오랜 시간 함께 왔습니다. 앞서서 슬라이드를 넘겨보고 그리고 또 앞서서 다른 분들의 발표자를 보면서도 퍼센티지를 보셨죠. 고위 임원들의 비율 등을 봤는데요. 가장 낮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면 바로 인프라 부문이었습니다. 2.5%였는데요.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프라 건설은 세계 최대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분야에서 유리 장벽을, 유리 천장을 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인프라 건설 분야가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선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건설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레고를 좋아했고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했다라고 답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바비 인형을 좋아하는 여자다, 정말 소녀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오빠가 2명이었고요. 저 한 30여 년 전에 저의 오빠들에게 공학을 전공하라고 권했고 저에게는 문과로 가라, 마케팅 등을 전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이 업계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제안하는 것을 반드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안하신 것을 저는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오빠들 2명은 오히려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딸 또는 자매와 이야기를 할 때요. 이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이 업계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시작했는데요. 비서들을 빼고는 지금은 행정직 직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빼고는 제가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 기술 그리고 건설 부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파이낸스 등등 모든 여러 세부 분야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오시면 다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천장의 균열을 제가 엿보게 되었을 때가요. 제가 오라클에서 글로벌 산업 디렉터
임원으로서 엔지니어링 건설과 관련돼서 제가 디렉터가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임원직을 그 이후에 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회사의 CIO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오일앤가스 관련된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맡게 되었던 역할 중에 가장 긴 타이틀의 역할인데요. 네, 바로 전 세계 엔지니어링과 컨스트럭션, 건설을 담당하는 직책으로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직책을 맡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컨설팅 엔지니어링만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스킬을 활용을 해서 더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네, 여성 임원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전세적으로 한 10에서 15%라고 들었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10.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비중이 낮은데요. 인구 전체 대비 여성 인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수치는 낮은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여성의 비율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 그리고 여성 임원의 참여 비율을 굳이 추적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 4%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적어도 한 2명 정도가 그런 최고 경영진 역할을 맡고 그 외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또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이 큰 격차가 존재한다,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틀어 봤을 때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분야, 이 산업이 좀 일이 힘든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굳이 여성들이 이 산업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기도 합니다. 일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괴롭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장비도 여성들이 다루기 힘든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괴롭힘이라던가 이런 경험도 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옷을 입고 또 제 외모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안전 장비 그리고 또 편안한 신발도 신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성들은 자신들이 적응을 해야 하고 그래서 뭔가를 자신들이 조정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직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 간호사라고 해서 옷차림이 여성처럼 남성 간호사들이 입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안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외에도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요, 유일하게 방 안에 여성이 저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부터 한두 가지를 또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여성이어서 조용히 있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유일하게 여성인데 나는 여기서 여성으로서 임팩트를 남기겠다라는 슈퍼우먼과 같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후자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이슈들, 또 어떠한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요.
산업과는 무관하게 꼭 우리가 싸워서 쟁취를 해야 하는 이슈들, 현안들이 있습니다. 또 굳이 나서서 싸워야 할까 하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처음에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델타 항공사와 많은 협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의 주유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 최대 클라이언트가 델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CEO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현장에 가시기도 했고요. 매주 회의에 갔고 매주 회의에 갈 때마다 남성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수개월 동안 남성 직원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남성 직원이 병가를 냈었던지 저를 데리고 가셔야 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께서 클라이언트와 만날 때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이죠. 저를 데리고 갔고 그 이후에 점차 저를 동반해서 참여하는 회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내부 회의 중에서 기존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내부 회의에도 제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멘토십의 중요성, 또 후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델타 현장 방문 이후에 갔다 오고 나서 저희 CEO님께서 60세 정도였고 이때는 90년대였습니다. 이분께서 저를 보더니요. 내가 만나봤던 가장 똑똑한 여성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몇 가지 아마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진정한 의도가 뭐였을까? 나를 모욕하려고 한 말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아마 나에게 칭찬을 해주려고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이 저로 하여금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영감을 훗날 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저희 스폰서, 즉 저를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식적인 후원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만 이분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이분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때로는 정말로 싸워서 맞서 싸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회사의 CIO로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일앤가스 산업이 그렇게 일하기에 아주 좋거나 또는 친절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목록이 주어졌는데요. 남성들이 갈 수 있는 국가 목록이 있었고요. 여성들이 갈 수 없는 국가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대신 일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물론 설득한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제가 담당 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야 하고 제가 가지 못할 곳은 없고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설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34개국을 그때 CIO로서 방문을 했습니다. 잘 해결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 있는 원자력 시설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식의 문제가 건설 분야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분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고귀한 일을 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고귀한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산업을 생각하십니까? 의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인프라가 없다면 병원, 도로, 공항 등이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정보를 드리자면은요. 여성들 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도로가 1778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정말로 중요하고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쉽지는 않고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건설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4대의 자동차를 자율주행 기술 덕분에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파급력이 그만큼 큽니다. 시간이 있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AI와 그리고 또 드론, 로보틱스, 3D 프린팅 과 같은 기술로 인해서 이 산업에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망치를 들어야 한다던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설 현장의 업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프라라는 것은 단순히 도로와 교량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공항, 폐수 처리 시설 이 모든 것도 다 인프라 산업에서 만들고 또 담당하고 있는 설비들이고 인프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회 환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항구, 항만 시설이 수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공급망 문제가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설비가 낙후돼 있어서 공급품들이 제대로 이 항만을 통해서 유통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가 인재에 의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 또는 인간이 만든 이러한 건설 등등 구조물에 의한 배출량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프라 건설 부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기차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몇 분 되시나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나요? 아, 네. 손 드신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지어진 도로와 교량들은요. 기존의 가솔린 기반의 자동차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입니다. 배터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도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프라를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 전기차 등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 프로커의 미션은 모든 사람들의 삶, 건설 부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기후변화까지 포괄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사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여정에 저와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